바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를 트랜스파일 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컴파일해서 다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전 버전의 브라우저에서도 잘 동작하는 그 자바스크립트, 특히나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문법들이 나왔을 때 이 문법이 현재의 브라우저 혹은 현재의 노드에서도 그 낮은 버전의 노드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변경해 주는 것이 트랜스파일이고, 그거를 실행해 주는 것이 바벨입니다. 바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디렉터리를 만들어 갔어요. 바벨을 실행을 하려면 바벨이 저 같은 경우엔 글로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npm에서 인스톨 할 때 바벨 코어와 바벨 CLI를 설치를 해준다면 그 바벨 명령어가 로컬에서 어디에서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 CLI에 바벨이 있는 건데, 이 바벨을 통해서 트랜스파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index.js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고요. 이 index.js 파일에서 예를 들어 많이들 하죠. add 함수가 있고, 이 add 함수는 더하는 함수인데, 그러면 3 더하기 4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코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실제로 바벨을 시켜서 트랜스파일을 해보라고 하면은 바벨아 index.js를 output.js로 한번 바꿔볼래? 하고 하면은 output.js 파일로 바꿔냅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 파일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전 버전의 그 트랜스파일, 이전 버전에서도 호환 가능한 common.js 방식의 스크립트로 만약 바꿔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요, 글로벌리하게 해도 되겠지만 npm 인스톨을 로컬에다가요, 바벨에 플러그인 트랜스폼 arrow functions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됐죠. 예, 플러그인 트랜스폼 arrow functions. 이 플러그인을 넣어서 실행을 한다면 바벨 index.js를 아웃풋에다가 트랜스파일을 해주는데, 플러그인스에 바벨의 플러그인을 이렇게 넣어주게 된다면 아웃풋에 있는 게 에러 펑션이 일반 함수로 변경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랜스파일이고요. 이거를 글로벌로 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작업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테스트2로 다시 들어갔어요. 테스트2로 가서 패키지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테스트1은 빼고요. 테스트2에서 여기에 바벨을 설치합니다. 디벨롭먼트로요. 바벨 코어와 바벨 코어만 한번 설치해 볼까요? 그러면 바벨이 설치가 되면 바벨 코어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게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src 폴더에 index.js 파일을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뭘 한번 보냐면요, 그러니까 바벨 코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에 있는 코어에 바벨을 가져와서, 이 require는 common.js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노드에 index.js를 콘솔로 바벨 객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인덱스죠. 그러면 바벨에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은 사실 아까도 보셨듯이 트랜스파일러인데, 그냥 트랜스파일을 하게 되면 그대로 파일을 바꿔주기만 하는 거죠. 이름만 바꿔서. 그런데 이 트랜스파일을 할 때 하나하나 개별 기능을 플러그인으로 꽂아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arrow 함수는 도개 플러그인 그러니까 도개 바벨 플러그인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게 이 바벨에서 ES5로 변경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들인데요. 예를 들어 arrow function 같은 경우에 바벨 플러그인 트랜스폼 arrow functions라는 이 플러그인이죠. 이 플러그인을 적용을 했을 때 이 함수가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겁니다. class properties라는 플러그인은 이 플러그인이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옛날로 보면은 block scoping이라는 함수는 렛이 있었을 때 렛을 쓸 수 없는 기존 브라우저에서는 바에서는 이 괄호를 쳐줘서 언더바이로 이 변수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바꾸지 않으면 A의 스코핑이
전체로 늘어나게 되니까요. 이 로컬에서 렛을 쓰더라도 이 밖에 있는 A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코프 때문에요. 이런 그 기능들이 ES19, ES20, 21, 2021, 2022에서 쓰던 이런 기능들이 특이한 기능도 있죠. 이 private static 함수는 샵으로 시작하는 이런 특이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트랜스파일을 하려면, 기존 브라우저에서도 동작하도록 하게 하려면 이 바벨을 써서 트랜스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src에 있는 계속해서요, 이 바벨이 만약에 이 바벨에 우리가 버전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벨 require에서 바벨.version을 쓰면 되겠죠. extensions를 JS나 JSX만 쓰는데 EJS, MJS 모듈이죠. 에크마 모듈,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MJS라고 하고요. 이거는 임포트 익스포트를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이고요. CJS는 모듈 익스포트 임포트 리콰이어 구문을 쓰고 있는 커먼 JS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현재 디렉토리에서 이 쓸 수 있는 것이 노드 모듈수의 빈 밑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바벨이 없죠. 그래서 바벨을 아직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의 CLI를 추가해주면 이 바벨 CLI가 이 노드 모듈수 빈에 바벨 명령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을 이제 트랜스파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드 모듈수에서요 빈에 바벨을 써서 src 밑에 있는 디렉토리를 lib 디렉토리로 트랜스파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src에 있는 index.js 파일이 lib에 있는 index.js로 트랜스파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add 함수를 디파인을 한다면요, 이렇게 해서 이런 함수를 디파인을 했을 때 이 노드 바벨이 트랜스파일을 해달라고 하면은 똑같이 그냥 바꿔만 주는 역할을 합니다. A 플러스 B죠. 트랜스파일을 하라고 하면 A 플러스 B를 그냥 단지 이렇게만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플러그인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처럼 바벨에 플러그인 트랜스폼 에러 펑션스를 추가하고, 그리고 다시 바벨에서 플러그인스에 바벨에 안 적혀있네요. 이 바벨에 플러그인 트랜스폼 에러 펑션스를 추가해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아웃풋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걸 매번 콘솔에서 CLI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주는 게 바벨 config JS 파일을 넣어줍니다. 또는 JS 혹은 JSON 파일을 넣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플러그인스에 저 파일 저거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저 플러그인을 기본적으로는 플러그인스에 넣어주면 넣어주고 lib로 트랜스파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스가 없었다면 트랜스파일을 했을 때 여전히 이 에러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켜주면 저게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 플러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ES5에 그냥 예를 들어서요, 자바스크립트에다가 클래스 함수를 이렇게 넣어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죠. fu mixin arrow. 클래스 함수가 있고, 이거를 다시 트랜스파일을 해보라고 한다면, 잘못 넣었죠. 이쪽에 이런 함수를 넣고 트랜스파일을 해보라고 한다면 그대로 트랜스파일이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이 플러그인 트랜스폼 클래시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인스톨을 하고 바벨 컨피그 쪽에 이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준다면, 그렇게 해서 바꾼다면 뭐가 많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튼 이렇게 파일을 바꿔주는 게 트랜스파일인데, 매번 우리가 어떤 기능을 쓰고 있고 그것이 이전 버전에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지정을 해서 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프리셋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 같은 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놓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env인데요.
preset env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려면 이 try it out, 바벨 홈페이지에 try it out을 가보면 되는데요. 그 preset env가 enable 되고 disable 되었을 때 이 스크립트가 우리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preset env가 해주고 있는 추가해주고 있는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일단 바벨에 preset env라고 하는 preset을 추가를 하는데 당연히 이 안에서도 이거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reset env라고 해서 preset env 모듈을 추가를 하면 preset env가 끌고 오는 바벨의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preset env가 가져오는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바벨의 transform, function name, transform literals, module amd 뭐 이런 transform 파일들도 있고요. syntax에 관련된 것, proposal 단계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벨의 preset env만으로도 만선언 하더라도 우리가 파일을 트랜스파일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리액트를 쓰고 싶다면 그 리액트 모듈을 만드는 게 현재 이걸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preset env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리액트를 쓴다라고 하는 게 펑션을 주는데 return에 div에 이런 return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파일 하라고 하면은 에러가 나죠. 이 div가 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건 자바스크립트 문법도 아니야 라고 하죠. 당연하죠. 이건 JSX 문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 플러그인 트랜스폼 리액트 JSX라는 이 문법을 써서 플러그인을 써서 써주면 되겠죠. 얘를 플러그인에 한번 추가해줘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스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추가해서 트랜스파일을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리액트를 써서 트랜스파일 해주죠. 그럼 이게 실제로 동작은 하느냐? 동작하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얘는 트랜스파일만 해주는 겁니다. 컴파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문법 에러도 잡아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벨에 ESLint를 추가해서 문법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저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니까 이 안에 리액트죠. 그리고 리액트 돔을 dev dependency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저거를 dev dependency가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리액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리액트를 dev dependency로 줬는데 현재의 노드는 require와 import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요. 저거를 실행은 당연히 안 되나 보죠. 그래서 여튼 이 리액트의 이 플러그인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트랜스파일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은 이거를 없애놨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없앴기 때문에요. 바벨을 트랜스파일 하라고 했을 때 에러가 나는데 그 바벨에 preset react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추가해 주는 거죠. 바벨에 preset react를 추가해 주면은 이제 트랜스파일을 했을 때 트랜스파일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에 preset react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라이브러리에서 인덱스를 들어가 보면 이 바벨의 preset react가 설정해 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 특히 React JSX를 가져다 주죠. 그 다음에 JSX Development라든가 Display Name나 이런 플러그인과 헬퍼들을 require를 해서 dependency로 패키지 JSON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dependency로 땡겨오기 때문에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가져다 준 데다가 플러그인에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 프리셋을 쓰는 게 편리합니다. 그렇겠죠? 여기까지 해서 그 리액트 JS 모듈을 만들기 위한 바벨의 지식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